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벌거숭이 사나에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14분 지나고 있네요.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이재명 앞에만 서면 고개 숙이는 증인들입니다. 자, 이재명 앞에만 서면 고개 숙이는 증인들. 자, 대표적인 사람이 사실은 유동규예요. 유동규가요, 다를 참 평소 때 막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막 합니다. 앞뒤가 안 맞다거나 또는 자기 스스로도 앞서서 했던 말을 뒤집거나 심지어 그 검사들 앞에서 한 말, 검사도 9월 달에 만나서 한 말, 10월에 만나서 한 말, 11월에 만나서 한 말 다 틀려요. 그렇지만 뭐 어디에 믿을 구석이 있어서 그러는지 유동규는 맨날 핏대를 엄청 올리면서 증언을 해요. 하지만 그랬던 유동규도 사실은 이재명 대표 앞에 가면은 딱 보여요. 쫄르는 게 보여. 예, 일단 유동규는 평소 때 이 증언하는 모습을 보면은요, 그냥 약간 좀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기 씨한테 묻는 검사나 변호인을 상대로 쳐다보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탁 나오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동작 자체가 상당히 작아요. 그전에는 동작도 크고 목소리도 크고 그러다가 갑자기 이재명 대표가 나타나서 뭐 한마디 하잖아요. 그러면 살짝 위축돼요. 그러다가 위축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소리를 꽥 질러요. 이게 뭡니까? 위축돼 있다가 위축되지 않았다는 것을 티내기 위해서 꽥 소리를 지르는 뭐 그런 모습이라고 봐도 과언 아니죠. 자, 그런데 이런 모습은 사실 뭔가 좀 자기 스스로 깨름직한 게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태도인 거죠. 양심에 걸리는 게 있으니까 뭔가 좀 개운치 않으니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태도인 겁니다. 아마 이재명 대표의 불리한 증언을 하는 사람들도 비슷한 양상을 보여요. 특히 뭐 어떤 증인은 갑자기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꽥 소리를 질렀다고 하는데 소리를 질렀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위축되어 있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런 얘기도 있답니다. 검사들이 증언 연습을 시킬 때 변호사나 이 어떤 피고인 측으로부터 반대 신문을 당할 때 위축되거나 뭔가 이상한 질문을 받게 될 경우 좀 몰리는 질문을 받게 될 경우 이렇게 하라라고 팁을 준대요. 증언 연습을 시키는 거지. 그 증언 연습을 시킬 때 주는 팁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다? 분리하면 버럭 소리 질러라도 있답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것이 들통날 우려가 있을 때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면 버럭 소리를 질러라 라고. 자, 버럭 소리를 지르면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엄청 억울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 효과를 노리는 뭐 그런 걸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재명 대표 앞에 섰던 증인들 역시 좀 그런 양상을 보였어요. 대놓고 버럭 소리를 지르진 않았지만 기존에 했던 진술을 뒤집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오늘
벌어졌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 특히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된 재판이 열렸습니다. 앞서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재판의 핵심은 성남시장 시절에 나는 김문기를 잘 몰랐다. 자, 백현동 개발 사업은 정부의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 허가를 내준 것이다. 이것이 허위사실 공표다라는 것이 검찰의 주장입니다.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압박을 받았다거나 내가 누구를 안다 모른다. 이건 뭡니까? 내 내심의 판단이고 내 느낌이야. 내 주관이에요. 내 주관에 이런 일이 있어서 내가 이런 결론을 내렸다. 그럼 내 주관인데 주관에 참 거짓이 어디 있어요? 내 느낌에 참 거짓이 있나요? 그런 건 없어요. 이게 왜 허위사실 유포가 됩니까? 애시당초 선거법이 다룰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이 사건을 다룬다는 것 자체가 희극이고 웃기는 짓이지 이게. 정상적인 나라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참. 자, 오늘은 이 중에서도 당시 성남시 도시주택국장이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검찰 측 증인이었기 때문에 검찰 측 신문에 일단 응답을 한 거고요. 그동안 미뤄졌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재명 대표 측 사정이라든지 또 이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미뤄지다가 오늘 반대 신문이 열립니다. 검찰 측 증인 신문에서 오늘 등장했던 이 증인, 당시 도시주택과장 계장 같은 경우에 도시주택국장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검사가 물어봐요. 중앙정부로부터 압박이 있었느냐? 중앙정부로부터 직무유기로 처벌하겠다는 등 그런 내용의 공문을 받은 적이 있느냐? 증인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압박받은 적도 없고 직무유기 등등으로 처벌하겠다, 문제 삼겠다라는 투의 그런 공문도 없었다. 공문은 없었지. 근데 너 직무유기로 문제 삼을 거야 라고 공문이 와야지 압박을 느끼나요? 너 직무유기로 당할 수 있어. 너 직무유기로 처벌받을 수도 있어. 라는 뉘앙스만 턱 던져도 압박이 되는 거 아닌가요? 도대체 어느 미친 정부가 너 이거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처벌받아 라고 이렇게 딱 대놓고 씁니까? 딱 보았을 때 이거 나도 처벌하겠다는 그런 취지네? 라는 행간의 뜻을 살펴보니까 이거 나 처벌하겠다는 뜻이구나 라고 읽히면 그게 그런 공문인 거죠. 그죠? 자, 그런데 검사는 희한하게 질문한 겁니다. 압박이 있었냐? 글쎄요, 없었던 것 같은데요. 공문이 있었어? 없었는데요. 그럼 압박서 없었네? 없었네요. 이렇게 나간 거예요. 자,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 반대 신문을 합니다. 직접 이재명 대표가 직접 신문에 나서죠. 중앙정부로부터 계속해서 공문이 왔지. 세 차례인가 네 차례인가 왔지. 세 차례 왔습니다. 같은 내용이지. 같은 내용입니다. 자, 중앙정부가 같은 내용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공문을 보내고 또 보내고 하는 거, 이런 경우가 자주 있어? 아니요. 처음 보는데요. 그러면 이 처음 보는 사태를 맞이했을 때 그 경우 압박 안 느끼나? 압박 느끼죠. 예. 기존의 검찰 측 신문에서 하지 않던 정반대 입장이 나온 겁니다. 검찰은 너 직무유기로 처벌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 없었죠. 그러면 압박 안 받은 거지. 그런 것 같네요. 이런 식이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직접 묻는 겁니다. 야, 너 같은 내용의 공문 3번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죠. 그러면서 그 내용에 뭐가 돼 있었어? 법령을 딱 내용을 들면서 이런 법령이 있으니까 처리해달라. 이렇게 내용이 들어있었어? 안 들어있었어? 그렇게 들어있었죠. 그런데 그게 압박을 안 느껴? 느끼죠. 자, 여기서 말하는 법령이라는 건 뭘 말하느냐면 지금은 법이 폐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법이 이제 좀 바뀌어가지고 법 내용이 많이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그 지방 그 무슨 도시라 그러죠? 지방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에 관련한 특별법이라는 법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혁신도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뀌어요. 그전에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법이 바뀌면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라는 부분이 싹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바뀌기 전에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에 관한 특별법, 요 법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자,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관에 대해서 그 이전한 부지, 종전부동산이라고 그러는데 이 종전부동산에 대한 처리 방향을 정해서 내려보내주면 거기 맞춰서 지방자치단체는 처리해줘라! 줘야 한다! 라는 법이 있죠. 그렇게 써서 보내왔지? 왔죠? 그럼 압박 안 느껴? 느끼죠. 3번이나 왔는데. 기존의 검찰 측 신문에서 전혀 하지 않던 말이 나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딱 그냥 요점을 이재명 대표가 콕 집은 거죠. 기존에 중앙정부에게서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내는 경우가 있나? 없다. 그런 경우에 압박 안 느끼나? 느끼지. 검찰의 기존 그 신문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의 답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당시 이 중앙정부가 꺼내 들었던,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이재명 성남시에 보냈던 공문에 들어있던 내용을 설명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에 관한 특별법 뭐 이런 부분인데 그 법의 43조인가 보면은 중앙정부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이런 공공기관들, 이 공공기관들이 버리고 가는, 놓고 가는 종전부동산에 대해서 처리 방향을 이렇게 착 정해주면은 지방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는 그것을 수용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실제로 있어요. 43조인가 그래요. 그 내용을 탁 들면서 그 내용을 들면서 중앙정부가 공문을 보내왔더라. 해야 한다라는 의무조항이거든요. 의무조항이 있으면 의무가 있는데 그걸 시행 안 하면 뭐가 됩니까? 예, 직무유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시당초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해야 한다라는 의무조항이 있습니다라고 탁 공문을 보내는 순간 압박이지. 야, 이대로 니만 이 법대로 안 하면 니들 어떻게 되는지 알지? 이 법이야, 법. 그러니까 빨리 처리해줘. 라고 한 거거든. 자, 당시 이재명 대표가 그 공문을 국회 현장에서 들여보이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부터 조중동을 비롯한 각종 수구 언론들이 엉터리로 기사를 썼어요. 자, 지금 검찰에서는 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느냐면, 야, 이재명이 당시에 중앙정부로부터 직무유기로 처벌하겠다라는 공문이 왔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검찰은. 그리고 조중동은 뭐라고 기사를 썼느냐? 이재명이 당시 중앙정부로부터 공문을 받았는데 그 공문에 뭐가 있었다?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이것은 허위사실이다. 이렇게 지금 몰고 가고 있거든요. 근데 당시 내용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직무유기 같은 그런 걸로 문제를 삼겠다. 이것은 직무유기로 처벌하겠다는 뜻은 아니죠.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 아니라 직무유기 같은 걸로, 이거는 딱 그거를 찝어서 직무유기로 처벌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직무유기 같은 걸로 문제를 삼겠다. 이건 하나의 예시잖아요. 근데 이거를 허위사실이라고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 거고, 내용도 살짝 바꾼 거죠. 조중동이 교묘하게 말을 바꾼 겁니다. 아, 직무유기 같은 걸로 뭐 문제 삼을 수도 있다. 뭐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야, 직무유기로 처벌한대?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 그러면 너 허위사실 유포했네? 요렇게 나가는 거죠, 지금. 조중동하고 검찰이. 자, 우리가 평소 때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사람으로부터 압박이나 협박이나 위협을 받을 때 뭐라고 얘기해? 자, 이런 경우를 한번 예상을 해보죠.
어떤 깡패 같은 사람들이 탁 몰려와가지고 야, 돈 내놔. 돈 안 주면 알지? 이 알지? 이 말이 뭡니까? 모기는 뭐 두들겨 패겠다는 얘기든 혹은 너 가만히 안 놔둔다. 두들겨 팰 수 있다. 괴롭힐 수 있다. 네 여기서 못 살게 하겠다. 뭐 장사 못 하게 하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죠. 자, 너 여기 너 돈 안 가져오면 알지? 자, 그런데 이 깡패가 나를 죽이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말을 뭐 때리겠다고 직접 말한 건 아니지.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뭐가 있다. 때리겠다는 것 같은 또는 주먹을 쓸 수도 있다. 무력을 쓸 수도 있다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건 사실이죠. 자, 중앙정부에서 공문을 보내왔어. 자, 이거 우리 중앙정부 지시대로 안 하면 법을 위반하는 거야. 이거 의무규정이야. 그러니까 조치해줘. 라는 공문이 들어와 있어. 그럼 그 말이 뭐야? 이거 의무조항이야. 조치해줘. 안 하면은 너 알지? 직무유기인 거 알지?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걸 가지고 허위사실 운운하면은 되겠어? 자, 그러면서 이재명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직무유기라는 말 자체가 없었는데 있었다는 식으로 퍼뜨렸다. 라고 지금 시비를 털고 있는 거지. 이거 한마디로 말장난 아닌가요? 자, 그러면 좋습니다. 정말 중앙정부에서 말하는 의무조항이라는 것이 실제로 있느냐? 예, 실제로 의무조항이 있기는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조중동에서 쓴 기사 내용인데요. 자, 중앙정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했다는 바로 그 대목 부분인데, 자, 중앙정부에서 압박을 했다는 그 법률 내용을 한번 보실게요. 이겁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것인데, 이거는 개정된 이후의 법입니다만 이 법에도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 이 법의 제 43조를 보겠습니다. 자, 자세히 좀 크게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매입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종전부동산에 대하여 소재지 관할 특별시장,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과 협의하고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따라서 기타 등등 활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에 이어서 또 무슨 내용도 포함되어 있느냐? 자, 하여야 한다. 이건 의무조항이죠. 이것은 그 다음 법 보시겠습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인데요. 이 법 제43조 6항 하단부를 보시겠습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을 도시 및 군 관리계획에 반영해야 된다. 도시계획에 반영하라고 돼 있죠. 즉 중앙정부가 이거 이전하는데 이 이전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도시계획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 도시계획 바꿔야 되니까 니들 바꿔줘 라고 요구를 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바꿔줘야 한다. 반영하여야 한다. 이거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해줄 경우에는 직무유기가 되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그죠?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안 해주면 직무유기가 되는 거 맞죠? 맞기는. 그러니까 이 조항을 계속해서 거론을 하면서 야, 이 조항이 있어. 이 조항이 있으니까 빨리 바꿔줘 라고 한다는 거는 안 해줄 경우 알지?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압박을 안 느꼈겠어? 압박 느꼈지. 근데 그걸 가지고 검찰은 교묘하게 질문을 바꾸는 거죠. 뭐라고 바꾼다? 공문에 직무유기란 말이 들어있었니? 아니요. 그런 말은 없었고요. 그러면 압박을 느낄 상황은 아니잖아. 그치? 그런 것 같네요. 라는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 측을 압박을 해왔던 거죠. 근데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구체적으로 야, 당시 이런 상황이잖아 라고 꼭 집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교묘하게 핵심을 바꿔서 질문한 것을 이재명 대표가 정확하게 콕 집어서 야, 이게 사실은 이거잖아 라고 문제를 제기를 한 거죠.
그러니 당연히 증인 입장에서는 더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이 사실은 대표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라고 말을 바꿀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참 힘들죠. 네, 참 이재명 대표도 힘들고요. 우리 시민도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나 하는 생각에 참 더 힘들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서푸름님 이렇게 애써신